이번 이제 9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공부하는 건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임차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주택임대차법 같은 경우는요, 경매나 이 공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죠.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임대인이 보호 규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규정이고, 그러한 규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경매나 공매가 들어왔을 때, 이제 공매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이니까 이제 공매에서 주택임차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기재가 있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주택임차인 인이면 누구나가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일단 주택임차인이 우리가 대항력을 이야기하면, 대항력은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대항 요건은 주민등록하고 주택인도죠. 이렇게 주민등록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 그럼 주민등록이라는 게 뭐냐? 그럼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은 무슨 차이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집을 샀어요. 집을 샀을 때 그 매매계약서를 갖다가 이제 그 하고 소유권 전등기한테 첨부하게 되면 등기필증에 이제 소유권 전등기를 갖다가 이제 그 해주고, 거기에 등기필증을 갖다가 우리가 주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등기부에다가 기입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A에서 B로 한다든가, 또는 거기다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을 갖다 설정하는 걸,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등록 절차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주민세대 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라는 게 있어요. 거의 주민등록표에다가 등재를 하죠. 그걸 기입등기라고 할 수 있죠. 등재하는 거죠. 그걸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상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 주민센터에다가 신청하는 거는 전입신고를 신청을 하죠. 그러면 국가기관인 주민센터 국가공무원은 주민등록표에다가 등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입신고이지만 국가기관이나 법정용어는 주민등록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는데 국가기관인 주민센터의 국가공무원이 내가 전입신고한 대로 하지 않고 잘못해서 오타가 난다든가, 호수를 이제 그 100번지로 해야 되는 것 같다가 뭐 10번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변경이 되다든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대항력이 상실하게 돼버리면, 정정해서 이제 그 내 전입신고한 대로 주민등록을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입신고한 날로 소급해서 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이라는 건 국가기관이 등기하는 거, 우리가 전입신고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한 거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령 국가기관이 오류가 있어서 잘못 등재했다도 정정하면 내가 전입신고한 대로 그대로. 왜냐면 내가 전입신고한 게 다지 국가에서 스캔을 떠가지고 나 보관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거는 전입신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입신고가 더 우선하는 거죠. 기입등기, 주민등록부에 기입등기하는 경우가 가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전입신고를 해놓고 그게 잘못됐는지 안 되는 걸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택인도라는 건 뭐냐면, 인도라는 얘기는 내가 집을 내 앞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아파트를 이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 거주하지 않고 그냥 뭐 거기 살던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 사냐? 옆에 동네 살아. 그러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실제 거주해야 돼. 이 거주라는 개념은 내가 주민등록은 서초동에 하고 있는데 내 거주는 어디냐? 서초동에서 이틀 살아요. 역삼동에서 5일을 살아. 그리고 여기 살면 대항력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거주는 주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는 거주를 말하는 거다. 거주를. 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 우리 들어봤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이제 요건을 못 가지면 대항 요건을 못 갖춘 거죠. 그래서 두 개 요건. 이게 예를 들어서 가끔 보면 전입신고를 5월 10일 날 하고 주택인도를 5월 15일 날 할 수도 있죠. 가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어떤 경우는 주택인도를 먼저 하고 주민등록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개를 갖춘 마지막 날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갖춘 마지막이 있다니까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 5월 16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천천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실은 쉬운 거지만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대항력은 뭘 말하냐 이런 거죠. 소유자가 A 소유자에서 소유자가 B로 소유자가 변경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이때 변경된 날짜는 6월 10일. 요 임차인이 이제 이대로 해가지고 이제 갑이 임차인이 5월 16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5월 10일 날 주민등록을 갖추고 5월 15일 날 대항력권을 주택인도를 받아가지고 거주를 입주해서 대항력이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이랬다면 A 소유자에서 이렇게 B 소유자로 바뀌게 되면 이 B 소유자에게 이 A 임대인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A 임대인이지를 이렇게 승계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항력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뭐 배당 요구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확정일자 갖고 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안 들어가겠다고 이 100%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이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항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항요건. 그러나 경매가 들어간다든가 공매에 들어갔을 때는 배당 요구하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했을 때는 대항요건만 갖추게 되면 된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알을 게 이 소유자 변경이 어디에 있냐? 5월 15일 날 소유자 변경이 돼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5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사정상 이사를 못 들어갔어요.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주택을 인도받았어. 인도받았는데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살고 있었어요. 이따가 거주를 못한 거죠. 집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사 못 들어온 상태에서 이 A가 악의적인 행동을 향해야 그냥 5일 전에 입주했으니까 팔아도 당연히 일이 넘어가겠다 생각을 한 거죠. 팔았어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자기가 5월 15일 날 이 사람이 이사 들어가는 날 같은 날 들어갔으니까 이 대항력은 다음 날이니까 이 사람한테 임대인 이지를 승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대항력을 주장해. 대항력을 주장해야지 채권이 물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채권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대항력권을 갖출 때는 잔금 치름과 동시에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당연히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쓸 때는 주의할 게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이 집을 매매하고 먹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맘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 쓸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잔금을 치르기 위해 2, 3일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해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한 잔금을 치르는 날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내 전세보증금은 전 소유자한테 줘야 돼요. 이 현 소유자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요. 전입신고가 되면 경매가 들어가면 2, 3년이고 3, 4년, 4, 5년 있다가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언제 입주했는지 이것까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대항력권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유리한 계약을 해야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잔금 치르기 전에 2, 3일 전에 전입신고를 해요. 주민세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왜? 미리 잔금 치렀어요. 그러면 그런 거 갖고 물어본 사람 없어요. 대부분이 이 계약서의 잔금 날보다 2, 3일 전에 입주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당당히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잔금 지급 확인서를 갖다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국가 공무원이 없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 잔금 치르기 전에 2, 3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임차보증을 많이 지킬 수 있어요. 어차피 잔금날 우리가 등기부를 확인하니까 먼저 전입신고를 갖췄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 새벽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소유자가 소유권이 넘어간다든가 건재당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건 발생하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대항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에 또 하나 여기서 배운 게 대항력에서 하나 또 우리가 잊어보지 말은 게는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갑하고 A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죠. 근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집을 B한테 팔게 되면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놓을 때 임대인이 동의가 없이 그 임차권을 팔거나 세를 다시 다른 사람 놓는 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해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동의 없이 집을 파는 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이유해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면 당연한 거고 동의 없이 하더라도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계약을 깰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경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경매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말소기준 권리가 이게 5월 16일 날 대항력권을 갖췄으니까 예를 들어 말소기준 권리가 6월 20이다. 이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이거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다면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 말소기준권리도 먼저 대항력권을 갖춘 갑임차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대항력을 주장해서 새로운 낙찰자에게 임대인을 승계시키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아니야 나는 싫어. 경매 들어간 집 살고 싶지 않아. 공매 들어간 집을 지금 공매 강의하니까 공매 들어간 집 살기 싫어. 이래가지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해서 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배당금이 생기면은 주택 인도를 거부할 수가 있죠.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줄 때까지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맞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하고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항력과는 좀 이미지가 다른 거죠. 그러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아까 말했듯이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매로 그대로 전사된 거다. 전이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말소기준 권리에서 이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설정됐을 때는 어떨 건가, 이럴 수가 있죠. 이제 갑임차인이야 뭐 5월 16일 날 대항력이 있지만 뭐 7월 10일 날 임차인이 뭐 전입신고도 하고 이제 또 확정일자도 받았다. 우리가 말할 때 전입신고가 돼 있다는 거는 대항력권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거기 주민등록과 주택인도가 동시에 거주까지 같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입신고가 되고 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소기준 권리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후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이 경매로 소멸되는 거예요. 누가?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잔금 납부하기까지는 대항력이 있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소멸돼요. 낙찰 잔금 납부. 그리고 소멸되더라도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이 우선 변제권은 두 가지가 있죠.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죠. 이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임차인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설령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배당 요구까지 못하면 또 다시 그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 신청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 변제권은 이제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사라지만 우선 변제권 갖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대항력만 있는 거예요.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력을 주장하면 그냥 살다가 나중에 계약기간 말리면 낙찰자가 이제한테 전세보증 반환받고, 안 되면 지금 명의 시행해서 그 임차주택을 이제 강제경매 시청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대항력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 또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갖고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 이렇게 우선 변제권 갖고 배당받고, 미배당금은 이거는 미사일 같아가지고 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한배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거는 미사일이 아니고 포다. 이거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쏘면 그냥 떨어지는 거다. 소멸되는 거다. 언제 소멸되냐?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 살다 보면 내가 이제 이 계약 기간이 지났다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면 돼요. 이 주택이 전세보증 반환받지 못했는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주택, 그 주택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면 여기서도 보호되고 새로운 데도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건 보호가 되는데 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은데 이사를 가려고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이 지났다든가 이와 같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해라. 여기다 써놓을게요.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법은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해지 살성할 때는 단독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민법 제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만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처럼. 대부분 입주하기 전에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되게 됐다면은 계약 기간이 뭐 6개월 남았을 때 할 때는 임차권 등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등기라고 이사 나가면 여기서도 대항력, 새로운 집에서도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또 그것도 안 해준다. 임대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이쪽에서도 대항요건을 갖추고 저쪽에도 대항요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에 한 사람만 대항요건을 갖고 여기도 한 사람만 갖고 그때는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안 되고 거주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도 대항력, 여기도 대항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실은 강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제가 시간을 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 예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항력이라는 게 이 대항력이라는 게 좀 전에 대항력은 주민등록하고 플러스 주택인도 이길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 대항력은 사용수익권을 말하는 거죠. 이거에 우선변제권 있죠. 우선변제권. 이 우선변제권은 최우선변제금하고 소액 임차보증금 일정액을 말하는 거죠. 분정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이런 거는 요 최우선 변제는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 보증금 일정액에 해낸다면 현행. 좀 주택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억 천이 할 때 주택가액의 2분의 1 보면 최우선 변제 3,700을 받을 수 있다는 서울 같은 경우 그런 게 그게 대항 요건을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그러나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가져야 된다. 이 확정일자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갖추든 후에 갖추든 상관없어요.